선생님께서 그 연구 방법론을 우리가 아직 공부하기 전이어서 그래도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단히만 쭉 훑어보고 연구 방법론 저희가 좀 공부하고 또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승민 선생님은 아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어떤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논문 내의 크림이나 구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주제 키워드만 바꿔 끼면 거의 다 또 들어가거든요. 볼게요. 보건교사의 응급상황, 대처 경험과 응급처치 역량에 관한 연구. 자, 이게 보건 선생님께서 아마 지금 현재 경험하거나 아니면 또는 내 주변 보건교사를 면담이나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질적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응급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이 대처 경험과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제목만 보고 주제만 보고는 두 가지예요. 대처 경험이 있고 응급처치 역량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문에서 지금 이 주제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언급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 경험은 어떠한지가 쭉 쓰이겠죠. 아마 응급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보건교사가 아니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냥 제가 상상력을 더해보면 학교 시간에 학급 시간에 급하게 오는 아이도 있을 거고 쉬는 시간 오는 아이도 있을 거고 뭐 운동장에서 있는 상황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행사 상황에도 있을 거고 야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이때 이제 어떻게 대처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신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하다 보면 대처 경험들이 응급처치 역량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응급처치 역량을 그래서 이런 대처 경험이 매우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응급처치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라는 식으로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목만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논문에서 이 주제가 두 가지거든요.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연구 주제의 논문에서 딱 그 연구 주제는 연구 문제는 쓰고자 하면 딱 한 가지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보건교사 응급상황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응급처치 역량에 관한 연구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두 개를 담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볼륨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한번 홍승민 선생님 한 번만 들어볼게요. 이거 어떤 상황을 가정했는지. 저는 그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응급 상황이 그 구체적으로 뭐 제1형 단계의 아나필락틱 쇼크나 저혈당 쇼크나 이런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서 보건교사가 그것을 경험을 하였다면 응급처치를 다음에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한번 논문으로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례 질적 연구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례를 면담 대상을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경험한 교사잖아요. 저희 방식 잘 읽어지지 않는데 1혈당 묘 아나필락티스를 경험한 보건교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교사를. 학생들을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그 학생들을 할 때는 이제 연구 논리 그런 걸 유방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승인이 잘 안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처치를 해주었던 보건교사의 그런 경험이 이제 있었다면 다음에 그 학생들을 또 다른 학교에서 만나던가 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지 자신감 있게 처치를 하는지 뭐 그런 거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제 권하면 응급상황 대처인데 제가 잘 모를 때는 응급상황이 여러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너무 집어넣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질적 연구는 세부적이고 한정적인 특수한 사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면 참 이거만 봤을 때는 뭔가 느낌이 양적 연구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화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키워드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보건교사가. 그럼 이게 이제 들어가야죠. 초등학교 보건교사
이 경험한 교사의 관한 연구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말한 이미 결론 나왔어요. 왜냐면 연구 문제를 세운다는 거는 내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가거든요, 원래 양적 연구도 그래요. 양적 연구는 내가 이제 가정할 때 선생님 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투입했을 때 안 좋아진다 가정하나요? 좋아진다 가정하나요? 뭔가 좋아진다 가정하잖아요. 물론 안 좋아진 것도 있어요. 뭐냐면 폭력성. 이거는 역순이잖아요. 폭력성은 낮아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점수가. 그런 것처럼 어쨌든 간에 뭔가 변화가 된다는 게 가정을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는 여기 논문 제목에 내가 변화될 종속 변이가 독립 변이니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질적 연구는 종속 변이니 안 나와요. 지금 효능감이잖아요. 그래서 효능감이 여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질적 연구 자체가 이미 내가 뭔가 가정하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구 설계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적 연구는 이미 연구 설계할 때 A가 B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설정하고 봐요. 독립변이가 종속변이를. 그런데 질적 연구는 독립변이가 직접변이 있는데 독립변이가 종속변이를 설정을 하지가 않고 봐요. 왜냐하면 이 경험 교사를 면담을 할 건데 어떤 면담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면담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하는데 교사의 호응감이 높아졌다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결론을 진술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연구자만 아는 거예요. 연구자는 이미 내 가정을 하고 가지만 이 가정했다는 걸 논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볼게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온 가든이 활동을 통한 생태 시민성 연구. 온 가든님이라는 활동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준에 있지 않은 이 김진수 선생님이 만든 특별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들의 생태 시민성이 높아졌다는 연구를 하실 것 같거든요. 김진수 선생님 맞나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죠. 사전 사후 검사가 필요해요. 양적 연구를 한다면. 자, 양적 연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전 양적 연구는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투입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원래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하는 거죠. 사전 검사하고 이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를 2번을 측정해야 돼요. 2번을 양적 연구에서 보이죠? 근데 양적 연구에 맹점이 있어요. 뭐가 맹점일까요? 사례수. 사례수가 일반적으로 30개, 이게 n이 30개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통계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반 아이들이 만약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내가 교과 담임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담임이 아니고 교과 담임이고 중교생이 담임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A반과 B반이 있어요. 1반, 2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25명, 25명에서 50명이에요. 이 50명 대상으로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투입하고 나중에 이 A, B 학생이 50명이잖아요. 50명이 달라졌는지 조사 가능하겠죠, 양적 연구. 자, 그런데 애매하게 우리 반 아이들이 나는 우리 반만 될 거예요. 담임이에요. 담임 이제 25명밖에 안 돼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25명. 근데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이어야지 이 통계적으로는 뭘 된다면 정규 복선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5명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통계치를 냈을 때 이 통계 수치를 나중에 볼 거거든요. 15명 숫자가 적어질수록 정규 복선을 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통계값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명, 우리가 통계책에 30명이 나오지만 n이 20명 이상일 때 거의 정규 복선을 이루기 때문에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뒤에 선생님 계시지만 써진 것 중에서 우리만 2명이에요. 2명이면 양적률 가능할까 안 할까요? 안 되지. 양적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2명이면. 자, 그러면 그때는 뭘 하시냐면 선생님께서 우리 반 애들 15명인데 애매한데
10명이 이제 애매한데 이때는 직접 연구 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연구도 나 프로그램 틀 때 어떻게 직접 연구해요? 가능하죠. 양적 연구는 뭐 하는 거예요? 설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5.1건 정도로 예를 들면 너 어땠어? 5점, 4점, 3점 이렇게 찍어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성적을 받아 수학 점수 수치화돼서 80점, 90점 이게 수치를 봤다면 직접 연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 수업의 만족도를 본다 해볼게요. 이 친구의 우리 반 아이가 2명이에요. 수업의 만족도를 본다 해볼게요. 아니면 여기 생태 시민성을 본다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생태 시민성 직접적으로 지금은 내가 면담하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교사가 프로그램 초이스 전에 아이들 면담을 해요. 생태 시민 내가 이제 면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건 내가 생태 시민성에 대한 백데이트가 있어야 돼요.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이 정도일 때는 아이들이 이 정도 알고 있더라.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아이들 물어보겠죠. 우리 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3학년 아이는 교육과정에 보면 이 정도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고 이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면담한 결과 이렇게밖에 못 알고 있다. 이게 기술을 해줘야 돼요. 기술. 이게 중요해요. 진령부는 글이 중요해요. 진짜 글이. 그럼 글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상황 맥락이 중요해요. 맥락. 내가 왜 중요한 걸 할 것인가. 예를 들면 한 명도 가능해요. 한 명도. 한 명. 근데 5명도 가능해요. 10명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뭐가 힘들까요, 선생님들? 일반화는 당연히 힘들어요. 직접용 일반화는 힘듭니다. 직접용의 목적은 일반화가 아니에요. 직접용의 목적은 특수한 사례를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이미 흔해요. 흔한 사람이면 직접용 하면 안 돼요. 이미 흔하다 해볼게요. 흔하면 직접용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예를 들면 제가 요가를 배우고 있거든요. 요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가요. 그리고 아침에 요가 갔다 와서 뭐 하냐면 런닝을 해요. 1시간씩. 예를 들어볼게요. 1시간씩 하면 제가 다이어트 살을 빼려고 하면 살이 빠져야 될까요? 안 빠져야 될까요? 빠져야 되죠. 빠졌어요. 요가에서 1시간 하니까 살이 빠졌어요. 이게 프로그램 해볼게요. 내 몸무게가 처음에 100kg였는데 요가 시간 1시간씩 하니까 살이 80kg 됐어. 자, 이거 당연한 결과잖아요. 이거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반대로 요가 1시간씩 했는데 살이 120kg로 왜 쪘어요? 질증용 가능합니다. 자, 나만 아는 거를 밝혀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요가 1시간 했었을 때 살이 빠진 게 맞는데 얘 질증용을 들여다보니까 힘들어 지금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칼로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락을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기초대사량이 매우 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살쪘다더라. 이렇게 이제 질적 연구는 그 면담 대상자를 있는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맥락이. 그러면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맥락이 더 한정적이고 더 특수한 상황이 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 5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명이 원하는 애가 특수한 애가 있어요. 그러더라도 4명이 어느 정도 일반적이니까 이 특수한 사례는 내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얘만 특이한 거니까. 그런데 나는 한 명으로 하는데 얘가 얘기한 게 다 전부잖아요. 내 데이터는. 그런데 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쌤께서 목표 가는 거죠. 나는 한 명이지만 얘 특수한 사례는 정말 교육적으로 의미 있을 것 같아. 문제의식 있는 거죠. 문제의식으로 의미가 있어. 밝혀냈는데 그림을 쓰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근데 한 명을 했는데 옆반 애들 그냥 20명, 30명과 똑같아요. 질적연구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질적연구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특수한 사례를 밝혀내는 거를 내가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얘는 스페셜하구나. 얘는 딴 데가 나오지 않는 특별한 케이스야. 내가 이제 교사가, 연구자가 지켜보니까 내가 교사가 이제 이 질적연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험이. 예를 들면 그 전까지 내가 가르쳤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가르쳐 보니까 얘만 특이해요, 진짜. 그럼 얘 특수한 사례를 밝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질적 연구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숫자, 상위수도 기능을 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특수한 사례냐 아니면 일반적 사례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양적 연구는
그러면 일반적 사례일 때 양쪽 연구를 한다? 일반적 사례일 때 양쪽 연구가 좋아요. 일반적 사례일 때. 예를 들면 옆반도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서울도 그렇고 뭐 경기도도 그래. 그런데 우리 반도 그래. 양쪽 연구. 왜? 양쪽 연구가 일반화가 목적이니까. 자, 프로그램 찍었는데 나 좋다 생각했어요. 프로그램 처음에 개발해야 하니까 좋다 생각했어요. 옆반 해봤어요. 옆반 좋아. 우리 반도 좋아. 이렇게. 양쪽 연구는 약간 일반화가 좀 전제를 깔고 간다. 또 보면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설계를 해야겠죠. 질적 연구를 할 것인지 양적 연구를 할 것인지. 아까 질적 연구도 처음에 이제 맹단 두 명을 해볼게요. 시민성이 처음에 어떤지를 면담이랑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야겠죠. 처음에 이랬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 투입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좋아졌어 라는 걸 또 여러분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아졌다는 거를 뭐가 있어야겠어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 양적 연구 근거 자료는 뭘까요? 수치화된 거예요. 직접 연구는 뭘까요? 직접 연구 뭐 같아요, 선생님들? 데이터. 직접 연구 데이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반대로. 여기 이 논문을 썼어요. 직접 연구로. 야, 이거 네 생각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거 자료는 뭔데? 그 앞에 물론 기술하겠죠? 뭘로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 학교에요. 선생님 학교를 해볼게요. 그럼 학교 내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것만 하면 아이들이 영재가 된대요. 자, 이거 데이터로 뭘로 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사전사후 어떤 걸로? 이게 우리만 두 명이에요. 양쪽은 말고 질적인 거예요. 내가 관찰할 거 아니에요. 관찰하면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기록을 해요. 질적 연구를 해서 부지런 해야 돼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만 그냥 있잖아요. 이게 내 머릿속 항상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내 생각을 왜곡시켜요. 이 자료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건 연구자만 알아요, 사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그렇지만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 그래서 우리가 생기부 쓰잖아요, 선생님들. 몇월 며칠에 뭐하고. 그래서 날짜별로 기록이 좋습니다. 또 애들 사진 찍으면 좋아요. 사진 찍어놓고 애들 또 뭐 있겠어요, 선생님들. 아이들은 이게 보고서 논문 다 동일해요. 아이들은 뭐 있죠? 산출물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풀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과정 찍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자료 이렇게 좋아졌어. 딱 눈에 보면 딱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고. 그런 거. 아니면 뭐 수업 녹화 자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면담했을 때 면담 자료 녹음시키겠죠, 보통. 녹취. 옛날에는 녹취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를 들어 1시간 녹취를 하면 다 전사를 했어요, 일일이. 그리고 논문은 실게 돼 있었어요. 뒤에 TS에서 다 실어요. 왜냐면 그게 근거 자료니까. 데이터 모으고.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램 녹음기 있잖아요. 핸드폰. 그리고 다글로 막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 어느 거 쓰더라도 녹취 다 돼요. 또 얘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녹취된 그거를 갖고 어디 재미나이나 집에 넣잖아요. 다 분석해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데 원데이터는 어쨌든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우리가 그 물질 예를 들면 생물이 굉장히 신선하면 그냥 횟감으로 먹어도 좋잖아요. 근데 생물이 안 좋아서 뭐 하죠? 양념을 팍팍 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즘 요리 좀 관심 있어서 요즘 굴소스 막 맛들여갖고 막 넣거든요. 무조건 맛있더라고요. 무조건 넣어. 아무튼 그게 이제 원재료가 안 좋으면 넣잖아요. 그거예요. 선생님도 데이터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많아요. 애들 한 자료들이 많고 찍어놓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논문 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내가 각종 양념을 쳐야 돼요, 이제. 내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선생님들 만약에 연구하신다 하면 진짜 많이 모아놓으셔야 돼요. 월별로, 날짜별로 해서. 그리고 쭉 폴더 만들어서 뭐 스캔하든지 아니면 파일로 넣어놓든지. 요즘에는 관리가 너무 쉽게 된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하니까 관리 쭉쭉쭉 할 필요가 있다. 시민성. 자, 이거 볼게요.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 직업망 연구. 지금 어렵네요. 고교 학점제를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지금 도입된 상황에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직업실로. 김봉 교수님, 네. 혹시 이거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실 건지? 그 말씀 정확합니다. 네, 과목 선택 지도가 학교에서 뭔가를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보고 싶다.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면담이나 이런 걸 필요할 건데, 왜냐면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를 실제 잘하고 있는 학교를 가서 면담이나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학생을 대상으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좀 선생님께도 명확히 좀 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할 것이, 왜냐면 교사는 좋다고 하는데 학생은 좋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학생은 좋다 하는데 교사는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면담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어떤 걸 모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런 연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면담도 면담이지만 잘된 표집된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표집된 학교라든지 잘된 사례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학교 자유 시간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학교 자유 시간이 거의 다 하거든요.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 들어와서. 근데 중학교는 아직까지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없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중학교도 요식행위로 하는 학교가 있고 그냥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자유 시간을. 그리고 잘 하는 학교도 기존의 학교의 특색교육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새로 만들어 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어떤 교과 선생님이 실수가 적으니까 독박 쓰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학교 자유시간 조사하는 것 자체가 그 잘된 학교를 내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면 그 사례 선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 이런 연구를 방향으로 연구하신다면 그 사례를 잘 알아봐서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항상 고교학점제라는 게 사실 저도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봤을 때 학교 수에도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교사 선택이니까 작은 학교와 큰 학교는 분명히 그 맥락이 다르니까 아무리 큰 학교에 좋은 시스템을 갖고 오더라도 작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고교학점제를 할 때 작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이제 얘기를 할 거냐, 큰 학교에서 얘기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작은 학교에서 그 방안을 좀 더 모색하고 고민을 하는 거는 딱 타시도나 다른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서 잘 되고 있는 거를 찾아야겠죠. 아니면 우리 학교만 힘들면 그 옆에 주변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고, 그런 것들 볼게요. 전남의 작은 학교 실전 사례 연구. 그 작은 학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특색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전남의 작은 학교 실천 사례. 문화예술, 정체성, 표현력. 이소리 선생님? 네, 혹시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남형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그거를 실천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주도성, 문화예술, 지역 정체성이, 그리고 공동체성, 포용력 각각을 키우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직접 연구. 네.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뭐가 이제 또 이제 뭐가냐면, 아까는 이 독립, 이게 응급상황 대처, 응급처치 이게 두 가지였다면 이건 종속병이 너무 많잖아요. 또 이러면 힘들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런 비판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 때문에 자기주도성, 문화예술, 즉 예를 들면 A 프로그램은 A 다시, B는 B 다시, C는 C 다시 이렇게 키워졌다고 지금 전제를 깔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공간이 사실 프로그램이 A를 키우기, A 프로그램이 A만을 키우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B도 키우고 C도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자, 공동체성과 포용력은 어느 정도 교집합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문화예술가 뭐 이런 건 다르지만 뭐 지역 정체성 안에 공동체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거나 보고서 쓸 때는 이 종속변이를 더 줄여야 돼요. 아예 하나로. 그냥 프로그램 하나당 한 개.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예요? 매한초에 1반과 2반이 있어요. 1반과 2반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과학 교사인데 교과 담임이라 해볼게요. 담임 아니고 내가 과학 수업에서 한 학급은 개념 기반으로만 내가 일을 한 학기 동안 수업할 거예요. 근데 한 학급은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조군이 보이는 거죠. 차이가 확실히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이 아이들을 뭐 하겠어요? 사전검사 하겠죠. 사전검사. 그럼 사전검사 했을 때는 이 아이들의 수준이 어때야 될까요? 차이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아이들의 수준이 똑같아야겠죠. 통질지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한초 3학년 1반과 2반은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수준이. 그런데 내가 일반 애들은 내가 개념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수업을 했고 2반 아이들은 그냥 수업을 했어요. 일반적인 수업으로. 자, 실험도 대조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사후검사를 했어요. 제가 뭘 바라는 거죠? 이 두 아이들의 이제 나중에 차이가 달라졌다는 걸 가정하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 프로그램이 진짜 개념 기반 수업이 좋은 거네 라는 걸 밝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볼게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과연